지구 온난화 시대를 살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온난화라는 것은 과연 뭡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예. 이 노란 것은 태양에서 내려오는 복사 에너지. 예. 지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99.9%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입니다. 예. 나머지 0.1% 정도가 지열이라는 등 우리가 만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라 이런 에너지지 99%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인데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3.41 와트/미터 스퀘어 1평방미터당 이게 내려오는데 이것이 약 107 정도 와트는 약 30%는 이 구름이나 지구의 분자에 의해 가지고 반사가 되거나 지면에서부터 반사돼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예. 이게 30%이기 때문에 지구의 알베도 즉 지구의 반사도를 알베도라 그러는데 반사도는 30%입니다. 예. 이 화성이나 금성 같은 건 30% 훨씬 넘어요. 나머지 이제 70%인 168이 이제 이 우리가 쓰는 땅으로 오는데 예. 이 땅이 이게 이제 태양 복사에 대한 단파라 그럽니다.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예.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을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시광선인데 그게 파장 길이로 보면은 0.32 마이크로메타 짧은 파장에서 0.78 마이크로메타까지 이 폭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0.78보다 더 긴 파장을 적외선 0.42 마이크로메타 짧은 파장을 자외선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의 온도는 6000도 K, 6000도가 넘단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이 온도가 내놓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파가 내려와요. 짧은 파장 에너지가 와요. 예. 이 짧은 파장 에너지가 지구가 168을 먹고서 예. 다시 에너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는 지구는 평균 온도가 15도잖아요. 예. 15도가 내놓는 거는 장파를 내놓습니다. 장파를 내놓으면 장파는 이게 파장이 길다 보니까 구름이나 먼지 같은 데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갇히다가 결국 바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지구 복사로 235가 나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가는 게 235, 나가는 게 107, 합쳐가지고 342를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이게 복사 에너지 제로라 하는 넷 제로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야말로 지구가 장파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시간적인 요 하루 지나가는 요 시간 때문에 생물체가 따뜻하게 살 수 있지만 결국 이것도 장파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고 계속 갇혀 있다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235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기체들이 생겨요. 예. 그게 바로 인류가 사용하는 탄산가스나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아산화질소나 메탄이나 같은 그런 물질 때문에 이것들이 갇혀서 열 에너지를 홀드를 잡고 있다가 예. 조금 늦게 밖으로 내놓으니까 결국 그 시간 내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자꾸 적시가 되는 게 오늘날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그 지구 온난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구의 기후 변화나 지구의 어떤 그 기후 변동은 길게는 1억 년 정도 계속 있다가 짧게는 뭐 몇만 년 정도잖아요. 예.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이 지구가 더워졌다가 차워졌다 하는데 예. 불과 1350년 약 1900년에서 지금까지 2000년까지 한 100년 동안에 지구가 1도 정도 올랐거든요. 예. 이것은 획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변동이 아니고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구나. 예. 그러면 인간 활동에 대해서 생기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면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온실 효과, 그걸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식물체 온실이 있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많이 못 나가게 유리로 가다 놓는 게 예. 온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대기인데 온실 효과를 과도하게 만드는 물체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 온실 효과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수증기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우리가 살기 좋게 15도 정도로 만들어주는 가장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수증기인데 수증기는 대기 속에 머무르고 있는 양이 항상 시간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수증기가 정발되고 바다에서 정발된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너무 많으면 강수가 돼도 내려오고 예. 또 정발되고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대기 속에 있는 건 일정하다고요. 근데 만일 지역적으로 한 군데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 그러면 한 군데서 엄청나게 가뭄이라고요.
지금 아프리카는 가뭄이 심하다고요. 그 수정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온실 효과는 가지고 있지만 온난화 효과는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두 번째로 양은 적지만 온실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게 CO2입니다. 예. CO2는 굉장히 온실 효과를 놓고 온난화 효과를 갖고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CO2야말로 우리 인류가 뭐 이 발전소 같은데 석탄 발전소나 아니면 자동차 배기가스 아니면 주택이란 동 아니면 이런 모든 곳에 나오는 게 CO2거든요. 예. 그래서 그 CO2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많아서 오늘날 지구가 더워져 가지고 기후 변화가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후 변화 시대고 기후 위기 시대고 예. 그 원인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고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활동 CO2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렇게 보려면 우선 지구도 말이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36.5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온몸이 뭐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려면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구가 얼마만큼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얼마만큼 기후 변화가 생겼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그것을 진단을 해야 돼요. 야,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진단이라 하기 바로 그냥 관측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관측 자료, 진단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다가는 지구 온도가 얼마나씩 올라가가지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지구의 온도는 100년 동안에 1도 올라갔는데 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구는 멸망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6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과학적인 힘으로 막작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그런 방법을 어떻게 택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지구가 더워지는 자연 변화 현상에 기후 변동 시기에 우리가 적응을 하느냐가 첫째 문제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지구 기후 변동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더 완화시키는데 우리는 온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예. 완화를 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어떤 언론기관이나 어떤 단체 보면은 뭐 저감을 시킨다 대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연 현상에 어떤 우주적이고 어떤 큰 이런 힘에 뭐 대응을 한다는 동 뭐 저감을 시킨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우리는 그에 완화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그 지구의 어떤 기후 온난화 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평균 기온이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랐다 말씀하셨는데 그 1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실감을 못 하거든요. 그 1도의 변화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지구가 지금 1850년 아니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랐다고 그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측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1도 올라가는데 사실 얼마만큼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그 문제는 우리 쉽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여기서 1도가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몸은 뭐 정말 머리가 아프거나 몸살이 나거나 아니면 뭐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 온갖 약을 먹고 뭐 처방을 하는데 사람의 몸하고 똑같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인데 16도가 되었다. 엄청난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 몸의 체온과 지구의 온도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